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반송할 기회도 놓쳤고 근데 저 물건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걸 쳐다보는 게 내가 너무 싫은 거죠. 막 물쳐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음TV의 박현정입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습자분이 질문해 주셨던 사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객님, 이제 강사죠? 강사님, 스토커형 같은 고객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스토커형 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았어요. 딱 느낌이 왔지만 제가 질문 드렸죠. 어떤 고객인데 스토커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데 본인이 너무 이제 시달렸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명절 시즌이어서 택배도 바쁘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도 바쁘고 이럴 때였는데 이 고객이 뭐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내가 교환 환불 요청한 걸 왜 안 가져가느냐, 경비실에 뒀는데 그대로 있지 않냐, 계속 신경 쓰인다 라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응대하셨어요? 라고 하셨더니 이분이 고객이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가져갑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희 돈 안 떼먹어요.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응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 그렇게 응대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찌됐건 고객이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냐 뭐 이러면서 뭐 상상이 되시죠. 난리가 났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객들이 너무 싫었고 또 그 이후로도 이 고객은 굉장히 피곤하게 연락을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시간도 너무 지연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스토커형 사례 고객들은 종종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생각했을 땐 세 가지 응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저는 이거를 하수, 중수, 고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하수, 중수, 고수 화법에서 여러분은 어떤 화법을 쓰고 계신지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하수는요. 가져갑니다. 저는 그 직원분이 사실은 하수 응대를 하신 것 같아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희 돈 떼먹지 않아요, 고객님. 왜 이런 거를 자꾸 연락을 주세요? 자, 이건 하수의 응대고요. 자, 중수의 응대는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택배가 좀 밀려 있고요. 연락드리고 갈 겁니다. 냅두시면 가져가니까 염려 마세요. 자, 저는 이걸 중수의 응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응대는요.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고객님, 지금 명절 시즌으로 좀 택배나 이런 물량이 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라고 질문을 드리고요. 예,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택배, 이 시즌이라서 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교환 환불을 위해서 그쪽에 체크를 해보고요. 적어도 일주일 내에는 이것이 반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되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응대를 하십니다. 자, 저는 이 세 번째 응대가 고수의 화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고수의 화법은 안심화법을 썼다라고 정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토커형 고객들은요, 안심화법을 쓰시면 대부분 또 이렇게 본인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스토커형 고객은 왜 스토커형이 되느냐? 일단 심리는요, 구매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반송할 기회도 놓쳤고 근데 저 물건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걸 쳐다보는 게 내가 너무 싫은 거죠. 막 물쳐놓습니다. 이런 구매 구조화로 인한 심적 불편감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때 더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AS를 요청할 때 구매 부조화 그리고 심적 불편감을 많이 이제 토론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아까 하수처럼 본인이 가져갑니다. 염려 마세요. 뭐 이런 걸 연락 자주 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 불편감에 직원의 불친절까지 합의돼서 더 처리를 못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불편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편한데 직원도 불친절해 보여. 나는 완전 밀리겠구나. 저거 큰일 났다. 라는 이 불편감의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중수의 대화법은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라고 기한을 얘기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고객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고수의 화법은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고객님 택배 때문에 요즘 물량이 많아서 택배가 좀 시즌 명절이라서 좀 지연되는 건 알고 계시죠? 라는 당연한데 짚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이 당연한 걸 짚으면서 질문으로 했어요. 그럼 고객이 무슨 얘기를 하겠죠. 알긴 아는데 저게 너무 오래 저기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시면서 고객이 또다시 체크해야 되는 애매한 상황으로 응대를 마무리하시지 않고 저희가 일주일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직원의 역할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안심화법 직원의 역할로 마무리가 되면 이 스토커형 고객이 계속 다시 연락할 확률이 줄어들죠. 그럼 일주일은 적어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게 반품 반송이 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직원의 응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스토커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기다릴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스토커형은 완전히 이제 집착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토커형 하면 고객의 성향 문제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성향도 성향일 수 있지만 직원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스토커형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구매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좀 떨쳐버리느냐 이거는 직원의 응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지혜로운 소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화이팅 응원하고요. 저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